하겠습니다. 뭐 길진 않은데 이게 단편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면서 자, 보이죠? 지금 요거 쓴 거야? 두 장? 윤서? 근데 그 중간중간에 내용을 좀 수정했습니다. 우선 이제 제목이 안 보이네. 이제 제목을 써내야 되는데. 자, 윤서가 먼저 처음 읽어보자. 잠에서. 잠에서 깬 시각은 이른 오전이었다. 잠에서 깨어 처음 느끼는 피부의 촉감은 다소 습했다. 창은 밝았으나 햇살이 들어오진 않았다. 단지 오래된 백색 전등처럼 희미하게 밝을 뿐이었다. 창 너머로 후분된 빗소리가 얕게 들렸다. 비가 오는 걸까? 약간 눅눅해진 이불을 걷고 두 발을 바닥에 내렸다. 바닥이 습기에 창으로 미끄러지듯 걸었다. 걸었던 잠긴 방치를 풀고 창을 옆으로 밀었다. 창을 여니 빗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창문 바로 옆 벚나무의 초록색 잎들이 물방울과 뒹굴었다. 나무 너머로 보이는 시골의 풍경은 안개에 침잠되어 갔다. 옆으로 보이는 산에서 이름 모를 새가 뻐꾹하며 울고 기운을 더 은근하게 만들었다. 새의 울음이 멈추자 이번엔 고라니가 꾀액하고 울었다. 처음 여기 와서 밤에 고라니 울음을 들었을 때는 이게 사람 소리인가 싶어 서늘을 썼던 적이 있었다. 저 소리가 동물이 내는 소리인 걸 알았음에도 쉽게 적응되진 않았다. 집을 둘러싼 산 주변에 다수의 고라니가 사는지 아침에도 점심에도 밤에도 다문다문 울어댔으나 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 꾀액하고 고라니가 한 번 더 울었다. 창을 닫고 피부에 들러붙은 습기를 손으로 닦아냈다. 창문 바로 아래 책상엔 어제 그리 담은 도화지들이 늘어져 있었다. 졸업이 목전이라 지금 도안을 입이 완성시켜야 하는데 아이디어는 쉬이 머릿속에도 도화지 속에도 그려지지 않았고 연필을 잡은 손만 새까매졌다. 미약한 주제의식은 그림 속에도 곧장 들어왔다. 형태는 분명하지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 대상들이 어떤 의도 없이 상황에 기대 늘어져 있었다. 단지 습득한 이론에만 기대 형성된 대상들의 원망스런 탄성을 감각했다. 새벽 동안 그린 도안을 들어 빛에 이리저리 비추다 책상 위로 살며시 도로 내려놓았다. 어제의 피로가 그중을 비틀었다. 한창 포도 수확철인 지금 일순이 부족하더라 엄마의 연락을 받았던 게 3일 전이다. 어제는 아침부터 점심까지 일을 돕고 또 해질 무렵 오후에도 나가 일을 돕고 또 이른 새벽까지 도안을 그렸으니 오늘은 오후 1시쯤 일어날 거라 생각했었는데 빗소리 때문인지 이른 시각에 눈을 떴다. 침대로가 눅눅한 이불을 덮었다. 어제도 불편했던 잠자리는 지금 또 불편했다. 눈을 감고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다시 자려 했지만 잠깐만 뒤척거릴 뿐이었다. 결국 다시 이불을 밀어내고 거실로 느직하게 나왔다. 그 다음에 채윤이가 좀 읽어줄까? 거실은 조용했다. 커다란 벽걸이 TV와 가죽 소파, 나무 테이블이 날씨를 따라 차분히 가라앉았다. 엄마는 아직 자고 계신 걸까? 굳이 엄마 방을 열어보진 않았다. 거실의 절반 크기 정도 되는 부엌에서 쿠키 하나를 집어먹고 커피포트에 물을 부었다. 곧 포트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고 미리 믹스커피를 부어놓은 잔에다 쪼르르 따랐다. 혼김과 같이 커피 향이 은은히 비강을 맴돌았다. 쿠키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아직 뜨겁기만 한 커피를 잡고 거실 창으로 향하니 바로 앞 흔들 의자가 작은 진폭으로 삐거덕거렸다. 살펴보니 엄마의 뒤통수가 창의 가장자리로 보였다 사라졌다를 반복했다. 창을 작게 2번 노크했다. 엄마는 어깨를 약간 들썩이더니 고개를 돌려 창 너머의 나를 곧바로 쳐다봤다. 한 손으로 거실의 큰 창을 열자 아까보다 더 선명하게 빗소리가 들렸다. 창틀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방충망과 충돌하며 잘게 부서졌다. 방충망까지 열어 고개를 내밀었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의 낙하가 체감되었다. 뭐 하세요? 비도 오고 분위기도 좋고 해서 앉아서 그림이나 그리려고 했지. 그거 커피야? 고개를 내리니 커피가 흥긴것 같이 찰랑거렸다. 엄마가 그림도 그렸었어요? 몸을 더 빼서 커피를 엄마에게 건넸다. 엄마는 두 손으로 커피를 조심스레 받더니 커피 향을 한 번 맡곤 훌쩍였다. 그럼 엄마 어릴 적에도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 많이 받았었는데 하곤 시선을 먼 발치의 풍경으로 돌렸다. 모니 씨 들어왔나요? 들어왔어요? 자, 네, 모니 씨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연달아서 풍경으로 엄마는, 돌렸다. 오케이. 엄마는 연신 고개를 도와주려 내렸다.
풍경으로 올렸다를 반복하며 흘들의자를 살짝씩 움직였다. 그러다 육중한 덤프트럭 몇 대가 소음을 남기며 집 앞 도로로 지나갔다. 여기 주변에 무슨 공사가 있냐고 물으니 엄마는 왼쪽으로 보이는 산에 다리 공사가 한창이라며 요새 저 도로를 지나는 차들이 많아졌다며 불통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요즘 다리 공사와 더불어 아래에 위치한 친구의 카페가 방송을 타며 유명해져 차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차들이 많아서 소음 때문에 불편하겠어요 라고 물으니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저 도로로 야생동물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혹여 차에 치일까봐 그래. 아까도 저쪽 산에서 꾀익하며 울더라고요. 2차선 도로는 산과 산 사이를 가로질렀다. 엄마 말로는 고라니들이 산과 산 사이를 질러가기 위해 집 앞 도로에 자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 계속 앉아 있으면 고라니가 보여요? 응, 하루에도 4~5번은 보이지. 엄마의 고개를 따라 집 바로 앞에 위치한 산으로 시선을 향했다. 빽빽한 녹음 뒤론 생명의 꿈틀거림 따윈 없었다. 산은 보이는 그대로 굳센 고요를 지켰다. 그럼에도 어깨너머로 흘겨본 엄마의 그림 속 묘사된 산에는 보이는 것 너머에 움직임이 실렸다. 빽빽한 나무들이 민들레 홀씨처럼 가볍게 나풀댔고 기울어진 기둥 틈으론 여러 동물들이 보였다. 근데 그 크기가 제각각이었다. 청설모나 다람쥐는 고라니보다 컸고 하늘이 나는 참새는 봉황처럼 커다란 날개를 쭉 뻗었고 커다란 메뚜기를 독수리 같은 발로 꽉 움켜쥐었다. 엄마의 도화지 속 표현된 대상들의 구조는 이론적으론 다 죄다 엉망이었다. 다시 윤서. 멀리서부터 흰색 1톤 트럭이 길을 따라 이리저리 꼬리를 흔들다 이곳으로 다가들었다. 어제 담았던 포도들을 농수산센터로 출하해야 했다. 엄마는 트럭을 보더니 하던 작업을 의자에 올려놓고 나에게 따라오라 손짓했다. 창을 잡고 방으로 돌아가 서랍에 넣었던 팔토시를 챙겨 마당 한편의 작업장으로 향했다. 트럭에서 내려 아저씨와 협업하여 포도박스를 날랐다. 수확한 양이 꽤 되어 어제 오늘로 화물칸을 꽉 채웠다. 아저씨와 수량을 꼼꼼히 확인하곤 엄마랑 짧은 농담을 주고받았다. 어제 엄마의 주변 친구들에게 주려고 따로 담아둔 포도박스를 하나 들어 조수석에 실었다. 다른 하나는 수레에 담아 아래 카페로 향했다. 굽은 길폭 사이에는 논밭이 있었다. 물은 수로를 따라 아래로 졸졸졸 흘렀다. 빗줄기는 여전했고 걸을수록 슬리퍼를 신은 맨발바닥에 작은 돌덩이들이 오르락내리락 반복했다. 발가락 사이사이에 모래가 끼면 물 웅덩이를 찼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모래알들이 있었다. 아래 카페에 도착해 마당에 호스로 발을 씻었다. 옆으로 보이는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물 위에 달린 작은 종이 작은 소리로 딸랑였다. 미숙의 아줌마는 커피 머신에 고개를 쳐박아 아직 영업 전입니다 라며 말하곤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야 테이블에서 나와 살갑게 대하는 것이었다. 좋아요. 잘 읽어줬고요. 이제 한 사람씩 이게 드라마를 나는 뭐 전공한다 그래서 소설을 나는 뭐 이건 아니거든요. 읽고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번에는 문희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작가가 글을 이제 쓰는 단편 소설에서 지금 이제 첫 장, 두 번째 장인데 아직 지금 우리 작가가 제목은 안 찾아왔어. 근데 나는 오늘까지 제목을 좀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제목이 아직 없다면 이 글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데, 윤서, 네. 제목을 혹시 좀 생각해 본 게 있어? 어... 오케이. 이따가 개인 네. 수업할 때 물어볼게. 자, 문희 씨. 네. 요거 이제 뭐 제목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제 첫 이제 들어가는 발단 장면에서 쓴 건데, 요거 읽고 느낀 점이나 뭐 생각나는 것이나 뭐 물어보고 싶은 거나 작가한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음, 엄마는 착한 사람인가요? 엄마는 착한 사람인가요? 작가. 엄마는 착한 사람이라고 물어봐. 자, 어때?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캐릭터가? 어... 그... 뭐 착하다 나쁘다 이렇게 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과거에 그 상황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박탈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네. 어,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엄마는 이제 맞이였기 때문에 그 그림 화가 쪽으로 나가고 싶었어도 화가로 나갈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도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상황이 어머니의 선택과 자유를 좀 박탈시켰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엄마 그러면 이 아들을, 네, 그다음에 그럼 이 아들을 지지를 해주는 입장이에요? 어, 지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그냥 아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아들한테 뭘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이 아니라. 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글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문희 씨는? 저 그거 물어볼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돼요? 잠깐만 음, 얘기해 줄까? 우선 이 화자는 어, 나중에 설명되겠지만은 원래 이제 공대생이었다가 뒤늦게 이제 미술 쪽으로 진로를 되찾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미술이 정말 좋아서 시작은 했지만은 교수님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말을 따라서 학점을 잘 받아야 원하는 회사나 그쪽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을 스스로 한정짓고 국한시키기 때문에 본인의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졸작에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엄마의 그림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라니를 나중에 또 고라니를 따라가면서 고라니가 이쪽 산을 건너가는 이유가 그 이쪽 산에 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고라니가 이쪽 건너간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고라니가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자는 항아리를 하나 갖다 두고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받아두고 그 다음에 한쪽 바구니에다가 음식을 갖다 두면서 고라니가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산을 건너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니는 처음에는 그 항아리에 담긴 물과 그 음식점 테이블에 담긴 그 음식을 먹다가 결국은 다시 산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산을 넘게 되면서 정말 나중에 교통사고로 이제 튀어서 죽게 되고요. 그 상황을 보면서 화자는 엄마도 그랬고 이 고라니도 그랬고 단지 그 주어진 상황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자유를 박탈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 교수님의 의도대로 졸작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그다음에 항아리에 그림을 그리면서 단지 캔버스에 자신을 국한시키지 않고 그 상황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의지대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항아리 그리는 걸로 생각했어? 네. 그것도 이따 개인 수업할 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자, 그다음에 채윤 양. 자, 요거 이제 같이 네. 읽어봤는데 지금 여기서 발단 과정이잖아요. 발단 과정에서 지금 보이는 갈등의 씨앗이 좀 보이나요? 어떤 게 보이죠? 우리 채윤 양은? 어, 일단 내면적으로 그 자신의 그림에 관해서 내면적인 갈등이 좀 저는 제일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음, 오케이. 그다음에 어, 일단 저번에도 그랬듯이 음, 묘사가 일단 엄청 자세하다고 해야 되나? 음, 이게 뭔가 장점이기도 한데 음, 묘사가 너무 많으니까 좀 한 장면이 되게 좀 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음, 묘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시는 거는 일단 이 소설의 분위기 자체가 엄청 좀 일단 제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또 너무 덜어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가되 조금만 줄여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좀 뭔가 전개도 이렇게 되면서 좀 그 특성을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그런 점이 좋았고 어, 이거를 읽으면서 그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거였는데 그 임소라 소설집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지 않겠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 거기에 그 첫 번째 아마 첫 번째 단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도 약간 이런 느낌의 소설이 나오거든요. 그 주인공이 음, 그 무슨 섬이 거기가 사슴이었나? 그게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런 거를 보게 되면서 그 동물을 보게 돼요. 자기 혼자 밤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작가의 일하고 관련해서 뭔가 좀 그렇게 그게 나오는데 그 소설이 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 소설도 되게 좀 엄청나게 막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뭔가 자기 안에 좀 내면적인 갈등 그런 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네. 좋았어. 나는 그 소설 읽어보지 않은 거기서 진짜 사슴이 있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자기 그 눈앞에서만 그 사슴 같은 존재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응. 그 사슴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동물이었는지 아,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슴이라고 한다 치면은 응,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응, 이제 그 섬에 밤마다 사슴이 그 응, 바다를 통해서 그 섬으로 간다. 이렇게 응, 그래서 주인공이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수영을 하냐 이런 응, 식으로 믿지를 않는데 밤에 그 섬을 바라보다가 진짜 그 섬으로 건너가는 사슴을 보는 거예요. 수영을 응, 해서. 응.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사슴이 이제 밤이면은 아무도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좀 뭔가 느끼는 네, 그런 장면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는 저기 실화인데, 이제 그거는 그 다큐 스페셜인가? 저번에 방송에 났던 건데, 무인도에 처음에 그 작가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가 본 건 얘기하면, 무인도에 이렇게 사슴을 길러서 녹용 때문에 이렇게 몇 마리를 갖고 왔는데, 관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사슴들이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가지고, 완전히 그 섬을 황폐화시키는 거야. 풀 뽑아먹고 이래. 근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실제야, 이거 실제인데, 사슴이 옆에 있는 무인도, 옆에 있는 섬으로 바다를 건너서 수영을 쳐가지고 옆에 있는 섬으로 가더라고. 내가 본 이제 그 실제 다큐멘터리는 그랬고, 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좀 만나서 같이 뭐 영화를 한 편 봤으면 좋겠는데, 뭐 한 편을 보던 두 편을 보던, 근데 나는 다큐를,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드라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 상황의 것을 잘 다큐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소설을 쓰려고 하는 분들도, 사람들도 사실 이 다큐만큼 이렇게 소설에 도움이 되는 게 없거든요. 나는 다큐 페스티벌이 5월 달에 하는데, 홍대에서 좀 같이 봐서 또 내 제자들하고도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같이 문학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내가 얘기를 해볼게. 고마워요, 채훈야. 잘 얘기해줘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윤서. 잠깐 볼게.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볼게. 첫 장면에서 우선 서사를 볼게. 잠에서 깬 시각은 이른 오전이었다. 근데 봐봐. 이제 이런 것들을 쪼를 죽여야 되는데 이따가 내가 지금 예고 다니는 여학생이 쓴 그 글이 너보다 잘 써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걔는 기본적인 게 잘 지켜져 있거든? 그거를 보면서 조금 우리가 기본적인 걸 잘 다져야 될 필요가 있어. 이거 나는 이제 소설을 잘해서 너를 이제 이거를 수상을 시키고 등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나중에 내 생각은 책으로 내서 너를 책을 한 권 내가 지금 낼 수 있게 출판사하고 같이 해서 내가 할 건데, 봐봐. 잠에서 깬 시각은 이른 오전이었다 그랬잖아, 윤서야. 첫 문장이. 예. 어떻게 잠에서 깼는데 내가 우선 잠에서 깼을 때는 어때? 소설은 그 상황 속에 몰입이 돼서 내가 실제로 거기서 살아야 돼. 근데 잠에서 내가 딱 우리 윤서 처음에 잠에서 일어나면 어때? 한번 잠에서 일어났을 때 그 묘사 그 상태를 한번 서서해 볼까? 처음에 잠에서 딱 깨면 어때? 어, 잠에서 깨면 어, 응, 그냥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저 응, 주변에 이제 몇 시인가 그 생각이 들고 응. 주변 그냥 상문 보면서 몇 시쯤이라고 어린 그러니까 짐작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전날 술 좀 먹었으면 속도 안 좋고 뭐 좀 걸걸하고 근데 딱 일어났는데 잠에서 깬 시간 우리가 이제 1인칭 화자 시점이거든. 네, 근데 딱 일어났는데 내가 갑자기 잠에서 깬 시각은 이른 오전이었다. 이렇게 안 그러거든. 우리 실제 맞아요. 삶에서. 그치?
네. 이게 기본이라는 거야. 이제 내가 너한테 과제를 낸 게, 프로젝트를 낸 게, 이걸 더 우리가 해서 상황 속의 묘사를 그려서 우리가 그걸 한번 실현시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선은 기본이 된 상태에서 상황 속에서의 심리 묘사와 정황 묘사가 눈에 보이는 그 묘사와 같이 나와야 되는데, 봐봐. 잠에서 깨어 처음 느끼는 피부의 촉감은 다소 습겠다. 우리가 윤서야. 네. 물론 사람마다 아주 그 피부의 촉감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 여자들 뭐 남자 뭐 내가 그렇게 뭐 남자 여자를 나누는 건 아닌데 네. 내가 보면은 아주 내 얼굴 피부에 그래서 항상 자나깨나 피부에. 근데 지금 보면 이 캐릭터는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내 피부의 촉감이 습했냐 이게 우리가 보통 이 캐릭터가 그럴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의 이런 캐릭터는 아니잖아. 네. 그냥 너가 뭐를 얘기하려고 건조하고 이런 거를 나는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는데 그러면 서사가 그 건조함을 딱딱함을 뭔가 무미건조함을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서사가 다른 게 와야지 지금 이렇게 피부의 촉감은 다소 습겠다.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피부의 촉감이 습한 거는 이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좀 다르잖아. 네. 창은 밝았으나 햇빛이 들어오진 않았다. 이런 거야. 그냥 햇볕이 들어오지 않았다. 힘을 껌껌했다. 힘으로했다. 내 눈앞에는 지금 좀 이렇게 밝은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왠지인지 그 햇볕이 시무룩하게 보이고 눈앞이 좀 침침했다. 왜일까? 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면 쪼라 그러는데 내가 이번에 가리키는 그 예고 학생을 만나서 나는 정말 그 아이가 앞으로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는 글을 정직하게 써. 이 정직이라는 게 뭐냐면 걔의 세상은 굉장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쓰고 들리는 대로 쓰고 느껴지는 대로 써. 이게 우리가 오감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 소설은. 근데 창은 밝았으나 햇빛이 들어오진 않았다. 이런 거 다 비문이야 사실은. 이게 비문도 의미상의 비문이야 이런 거. 단지 오래된 백색 전등처럼 희미하게 밝은 뿐이었다. 이것도 뭘 표현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런 이제 앞으로 소설을 다 쓰고 나면 퇴고할 때 이런 문장들 오랜 백색 전등처럼 희미하게 밝을 뿐이었다. 이런 것도 이제 고쳐야 더 정확하게 내가 인식되는 거, 내 상황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써야 되거든. 창 너머 흡입된 빗소리가 얇게 들렸다. 그냥 창 너머 빼고 빗소리가 얇게 들렸다. 이거 이런 거지. 비가 오는 걸까? 약간 누눅해진 이불을 걷고 두 발을 바닥에 내렸다. 이불을 걷고 두 발을 바닥에 내린 거는 내가 이렇게 바닥에 내리는 행위를 또 다른 누군가가 마치 연출자가 모니터 밖에서 배우가 있으면 레디 액션 그럼 연출자의 시선에선 배우가 바닥을 내리겠지. 두 발을. 하지만 나는 내가 이렇게 땅을 뒤질 때 두 발을 바닥에 내렸다 이러지 않아. 그냥 바닥을 뒤졌지 내가 이렇게. 바닥의 습기에 창으로 미끄러지 이런 부분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이게 아마추어적인 표현이거든 윤서야. 바닥의 습기에 창으로 미끄러질 것 같았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거 의미상의 비문이야. 걸었던 잠금을 풀고 창을 옆으로 밀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현실 속에서 내가 그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아까 움직이고 보고 느끼는 것은 내가 그거를 왜 이 의미 안에 이걸 넣어야 된다고 하는 나의 정확한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게 움직이고 거기서 다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지.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문장이 괜찮아지긴 해. 그래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보니까 이 부분 여기서부터 좋아. 엄마는 연신 고개를 도화지로 내렸다. 풍경으로 올렸다를 반복하며 흔들의자를 봐봐. 리듬이 있잖아. 내렸다, 옮겼다를 반복하며 자, 이거 끝나면 뭐가 아쉬웠는데 흔들의자를 살짝씩 움직인 거야. 이건 좋아. 흔들의자를 움직이면서 아래 위로 풍경을 보는 거야. 그러다 육중한 덤프트럭 몇 대가 소음을 남기고 보고다. 그냥 소음이 들리는 거야. 집 앞 도로로 지나갔다. 여기 주변에 무슨 공사가 있냐고 물으니 엄마는 왼쪽으로 보이는 산에 다리 공사가 한창이라며 요새 저 도로를 지나는 차들이 많아졌다며 볼동스러운 말투로 이 볼동스러움도 이것도 고쳐야 돼. 이게 빨간 줄이 쫙 가는 거는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거야. 요즘 다리 공사와 더불어 그 다음에 아래에 위치한 친구의 카페가 방송을 타면 유명해져 찾는 인원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던데 이것도 조금 더 섬세하게 고치면 설명하는 것 같거든. 윤수야 지금 이게 뭔가 우리 소설은 설명하거나 이거를 갖고 길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문장을 통해서 독자가 느끼게 만들어야 돼. 길게 설명을 자꾸 해주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고쳐져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항아리에 지금 그림을 그려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글의 제목이 뭐가 되면 좋을까, 윤서야? 아, 그게 악권인데. 근데 제목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못 썼어? 네. 자, 그래. 그러면 이제 개인 수업으로 돌려서 조금씩 본인의 어떤 프로젝트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나하고 채우기로 하고. 자, 어떤 순서를 우선 채은이, 그 다음에 윤서, 그 다음에 문희 씨. 이렇게 할 테니까 우선은 채은이 오늘 수업은 좀 길게 저번 수업처럼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거든? 가장 네. 중요한 거 몇 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하고, 30분 있다가 윤서 보고, 그다음에 윤서하고도 30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희 씨는 1시간 있다가 나하고 만나서 개별 시간을 갖도록 해요. 자, 어떻든 나머지는 지금 다 나가주시고, 저는 아무튼 5월 달에는 만나서 같이 좀 이렇게 문학이나 영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다 성인들이니까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혹시나 본인들이 어디서 뭘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생각한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수업을 우선 1차 끊고요. 지금 채훈이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가주세요. 다음 주에 또 뵙죠.